Three, two, one. 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87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얼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 모시고 방송 진행하는데요. 민얼련이 검언유착 사건으로 뭔가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거나 어떤 기자 등을 통해서 기자와 검사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정황도 충분히 발견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기자가 결탁해서 그런 형사상의 불이익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민원연은 해당 검사와 채널A 이 기자가 피해자인 이철 전 대표를 협박하기 전에 사전 공모한 정황이 있다며 이 기자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편지와 발언 녹취록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접수하러 가거나 어떤 기자회견을 열 때 항상 저희의 든든한 지원군인 이대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살짝 부탁드릴게요. 직업인으로서 변호사 생활만 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민원을 요청을 받아서 네. 고발장을 제출했고 어쩌다 보니 지금 여기서 방송까지 놓고 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이대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대호 변호사님과 나눠볼 이야기는요,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해서 한동훈 전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 관련 권고사항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 결과를 얘기하기 이전에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민얼련도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 의견서도 제출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민얼련이 자격이 없는데 그거를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민얼련이 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신청했고 어떤 의견을 피력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거는 MBC이긴 하지만 네네. 형사 고발을 통해서 뭔가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서 논의를 촉발한 것은 사실 민원련 역할이 제일 컸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먼저 문제 제기한 고발인으로서 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고 신중한 결정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네. 뭐 심의회 소집을 요구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 사건에 얼마나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는 것도 뭐 간접적으로 전달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법리적이나 아니면 논리적인 뭐 주장에 모순이 있다거나 흠결이 있다거나 이런 비판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아니 고발인 입장에서 이런 걸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왜 신청을 했느냐 신청 자체를 문제 삼는 비판은 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원래 시작은 이철 전 대표가 먼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그렇죠. 소집 네. 신청을 했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동재 기자랑 그렇죠. 한동훈 전 검사장 모두 다 좀 소집 신청을 해서 약간 뭐랄까요?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대호 변호사님 말처럼 저희도 충분히 이제 소집 신청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드리고요. 뭐 문제될 거 없다고 보고요. 뭐 충분히 네. 할 만했고 했어야 되는 그런 신청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동재 전 기자는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는데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도 중단하고 이제 불기소 처분을 했잖아요. 이게 수사 중단은 10명, 불기소는 11명이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뭐랄까요?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 좀 예상을 하셨는지요? 일단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대와는 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고발장 제출한 지도 한참 됐고 피의자로 그렇죠. 좀 조사를 받아온 부분들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네네.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불기소를 하라든가 수사 네. 중단하라든가 뭐 이런 결정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네. 이제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동재 기자와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네. 피의자로 전환된 지 뭐 한 달 좀 넘는 시간이 있긴 했지만 네, 그 네. 기간 동안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수사가 안 그러니까요. 이어졌죠. 네.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무슨 네,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네.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팀에 대해서도 뭐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가 없었고 네, 뭐 네.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기에는 절대적 시간이 좀 부족했을 그렇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관련해서 7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뭐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네, 뭐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유력한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있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녹취록을 보면은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의 뭔가 공모가 있지 않을까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은 충분히 있긴 했는데 네.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기에는 좀 부족한 자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은 그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갈릴 수는 있겠구나 네. 그렇게 보는데 당일에도 계속 뭐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길래 네, 네. 좀 그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고 만약에 나온다면은 어느 쪽이 됐든 좀 박빙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근데 뭐 10명, 11명이 뭐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약간 일방적인 결과가 네, 나왔죠. 이거는 좀 예상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참여했던 위원이 15분이셨나요? 그렇죠. 그 중에 10분, 11분 이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이 결과를 보자면 사실상 수사심의위 내부에서는 검언 유착이 없었다라고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라고 저도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결론을 냈을까? 수사심의위는 이게 입장이 어떻게 됐던 건지 좀 궁금한데 지금 저희가 내부 네. 입장을 알긴 어려운 부분인가요? 그렇죠. 지금 수사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었고 네, 네. 왜 그런 결론이 났는지 뭐 사실 표결 결과 말고는 나온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좀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에는 아무래도 피해자 당사자들은 뭐 당연히 공모를 부정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공모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 수사팀이나 이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기에는 뭐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검사는 불기소해라 이런 뭐 네. 그냥 되게 그런 논리에 따라서 아마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짚어봐야 할 문제 2가지가 있는데요. 좀 얘기를 미리 해주셔서 순서를 조금 네. 다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동재 기자는 계속 수사에서 재판을 넘기고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중단 결정을 내리라는 것과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아직 알 수는 없다라고 했지만 기사들을 좀 찾아보고 하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2월 13일날 부산 고검에서 나온 녹취록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뭔가 증거로 제출할 만한 게 없었다. 그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드렸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불기소하고 수사 중단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증거를 찾을 시간을 주지도 않아놓고 증거 없다라고 말해버리면 그러니까요. 좀 어불성설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문제가 제기되는 네.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 위원회 판단은 뭐 지금 저희가 뭐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뭐 녹취록이라든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봤을 때는 두 사람이 공모한 걸로는 좀 보기 어렵다. 네. 뭐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는 안 나왔다. 네, 그렇게 네. 돼서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녹취록이라든가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을 보면은 오히려 두 사람의 공모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네. 정황들은 충분히 뭐 차고 그렇죠. 넘치게 나왔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수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정황들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보자고 수사의 네. 계속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그렇죠. 계속해서 진행할 네, 수 있어야 그걸 되는 밝혀내야 부분인데. 되기 때문에 더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 중단 결정을 한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뭐 6월 초에 피의자로 전환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상 뭐 조사가 진행된 거 하나도 없고요. 뭐 포렌식도 안 됐다고 하고 네, 그렇죠. 피해자 신문도 한 번 하긴 했는데 뭐 조서 열람도 제대로 안 끝났다고 네. 해요. 그거까지 해야지 이제 일 인정이 되는 건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이 안건 자체를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 계속이라든가 뭐 불기소 여부, 기소 여부에 대한 안건 자체를 심의에 올리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가 좀 진행되고 나서 증거도 좀 모이고 네. 수사팀 입장이 좀 정리되고 나서 이제
절차가 진행됐더라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한동훈 전 검사장의 핸드폰도 지금 풀어주지 그러니까요. 않는 상황에서 좀 이런 결론이 나온 것 자체가 의문인데, 혹시 저희가 후에 이거 뭐 속기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추후에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을지 제가 좀 찾아보긴 했는데 네네. 일단 심의 자체를 좀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속기록 작성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은 일단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기록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심의 결과라든가 이런 걸 공개 여부, 공개 방법, 공개 시기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이 이제 공개가 좀 부담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뭐 위원회에서 공개를 거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공개 청구를 이제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정보 자체가 수사의 계속이나 뭐 기소 여부에 네네. 관련돼 있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이제 거부 처분을 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그걸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시간이 길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실익이 크게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시민분들이 보실 때에는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너무 궁금한데 누가 참여를 했고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좀 깜깜이 결정이라고 그렇죠. 보는 네.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좀 추후에 답답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검언유착 의혹을 좀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그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전 검사장의 그 연결 지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수사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면은 물론 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강제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요. 그동안 그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좀 존중해서 그 의견을 쫓아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좀 원동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 수사를 할 원동력이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이 본질이 이제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이 네. 결탁을 했다는 것에 거의 핵심이 있다는 것인데, 뭐 어느 한쪽만 수사를 해가지고는 뭐 본질을 다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양쪽을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뭐 한쪽만 수사하고 한쪽은 수사하지 말라는 그런 결정이 나왔고,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단순히 권고적인 효력일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수사팀이 반드시 여기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해도 이 법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지만, 네. 사실상 이 결정을 통해서 피의자 쪽에서는 수사 협조에 거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고요. 네. 내부적으로도 수사를 중단하라는 그런 압박이라든가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검찰 조직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을 겁니다. 수사팀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그런 계속 이의 제기라든가 문제 제기가 있을 네. 것이기 때문에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게 권고적 효력을 가진 결정이라도 현실적인 부담으로 많이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뭐 기사를 나온 것들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이거 수사팀 측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네. 반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변호사님 말을 통해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수사, 특히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큰다고 봐야겠는데요. 네, 그렇게 보는 예상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하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수사팀이 되게 좀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단순히 시간을, 뭐 수사 속도를 조절하고 시간을 좀 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뭐 정면 돌파를 통해서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가지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서 네네. 국면을 돌파할 것으로 보는 예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수사팀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되게 힘들게 온 거잖아요. 그쵸. 일단 대검이랑도 마찰이 있었고, 그렇죠. 검찰- 추미애 법무부 그러니까. 장관이 이렇게. 네, 검찰총장, 조직 수장관도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단순히 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이거 덮일 것 같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도 어떻게든 간다는 이제 입장을 정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보면 지금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해서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팀이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뭐 이런 의견으로.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이럴 때 또 도파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재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랑 노트북 압수수색한 검찰 처분 가지고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이동재 기자가 회사에 넘긴 거지 검찰에 넘긴 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뭐 효력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도 궁금했던 건데 이동재 채널A 기자 휴대전화랑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 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 한다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좀 불복하면서 재항고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압수 전에 이미 포맷된 자료로 증거 가치도 없고 구속영장의 심사 주요 자료로 쓰이지도 않았는데 이미 반환을 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이동재 기자가 준항고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좀 보실까요? 일단 뭐 형사소송법 원칙상 증거 수집을 위법하게 하면은 네네. 그 증거는 이제 재판에서 증거로 써먹을 수가 없고요. 아, 그쵸. 네. 써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서 얻은 2차적 증거까지도 이제 증거 능력이 없어서 써먹을 수가 없게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미 반환한 압수물에 대해서 이제 증거 능력을 다툰다 혹은 그 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다툰다는 것은 그 자체보다도 거기서 얻어낸 파생적인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이제 다투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 근데 네네. 이 사건은 그런 경우도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핸드폰이든 아니면은 노트북이든 뭐 깔끔하게 이제 포맷이 됐고 네. 디가우징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도 없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굳이 증거 능력을 다툴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은 물건에 대해서 네. 뭐 준항고 절차를 통해서 뭔가 위법했다는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은 네. 뭐 이동재 기자 쪽에서는 초반부터 계속 이 수사가 불공정하게 네, 진행되고 네. 있다, 문제가 많다, 뭐 적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오히려 본인이 네, 피해자라는 그렇죠. 형식으로 네, 가고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굳이 여기에 대해서 뭐 반드시 재항고를 해서 뭔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이런 거에서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공정성에 대한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아예 차단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서 노트북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대단히 증거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네.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적법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법률적인 얘기를 많이 네. 들어가지고 좀 머리가 아프지만 약간 오늘 방언 같은 게 좀 저희가 좀 잘 쉽게 풀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쉽게 말씀해 주셨고 되게 이대호 변호사님 모시고 진행해서 너무 저희가 검찰 이 문제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가지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건 덧붙이는 질문인데 저희 민원련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냥 검찰 수사를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좀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수사심의 결정이 솔직히 이렇게 날지는 몰라서요. 민원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거는 질문지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저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그렇죠. 나와서 그래서 지금 사건에 대한 그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저희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많이 그러니까요.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딘가 반전의 뭐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되긴 할 텐데 민원련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언론시민단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의 뭐 결정이 부당함이라든가 네네. 불합리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지속적으로 거는 좀 저희가 계속 네. 팔로우업을 해야겠네요. 그런 거는 사실 제가 뭐 주력인 분야가 아니라 뭐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네, 처장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는 것으로. 파이팅 그 부분은 뭐 저보다 네. 너무 잘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저희 이대호 변호사님이 언론 사건을 맡은 게 처음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맞죠? 이번에 언론 사건 맡으신 게 처음이신. 뭐 이런 사건을 맡은 건 처음이죠. 이런 사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번 검언유착 사건이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을 받을 줄도 좀 모르셨을 그렇죠. 것 같은데 언론 사건 진행하면서 좀 어떠셨는지 소감을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려고 해요. 사실 뭐 언론 사건이라는 정의 자체가 되게 뭐 애매하긴 한데 네. 뭐 사건 고발 주체가 언론시민 단체였고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자도 뭐 현직 기자긴 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형사 사건이거든요. 네.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여기서 고발장 써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부터 형사 사건에 임하는 그런 뭐 마인드 자세로 임했고요. 근데 네. 사실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보다는 좀 더 이제 부담이 되는 측면은 사실 좀 있긴 있어요. 민사소송을 대충한다는 거는 뭐 절대 아닌데 아무래도 민사소송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뭐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좀 억지도 써볼 수 있는 거고 네. 뭐 무리한 거 알면서도 좀 주장도 해보고 뭐 해볼 수도 있는 건데 형사사건에는 진짜 뭐 누군가에 대한 뭐 형벌이 결정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중립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형사사건은 그러지 않아도 부담이 되는데
뭐 이 사건이야 뭐 오죽했겠습니까? 뭐 한번 뭐 할 때마다 뭐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뭐 네, 그렇죠. 되게 뭐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뭐 녹화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기는 했는데 네. 만약에 저한테 처음 연락이 왔던 게 2002년 4월 초순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때 만약에 뭐 일이 이렇게 사건이 진행될 거다라는 거를 누군가 저한테 말해줬다라면 안 저는 하셨을 뭐 거.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맞아. 고발을 했는데 뭐 검찰총장하고 뭐 법무부 장관이 싸우고 네, 뭐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그래서 또 실컷했는데 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네. 한다고 하면은 뭐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저희의 그렇죠.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료로서 이렇게. 든든했다면 다행인데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네, 노력하려고 아, 저희 했고요. 너무 감사하죠. 같이 그리고 이렇게. 지금 사실 뭐 시간 많이 됐는데 네, 사실 갈 길은 아직도 한참 남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피의자 특정하고 뭐 소환 조사 한 해 만에 이런 네, 상황에서 네. 지금 뭐 실컷 많이 길게 얘기를 해놓고 소감을 말씀드리기 좀 이르다고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아직 좀 소감을 말씀드리기는 아. 이른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서 좀 진상이 밝혀지고 네. 제 생각이 정리가 되면은 그때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네. 다시 그때도 한 번 더 모셔서 제대로 그때 마무리가 됐는데 어떠신가요? 라고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건의 의혹이 얼른 명명백백하게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대호 변호사님 모시고 검찰 수사심의위 지금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사건이 흘러갈지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미날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